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을 오는 13일까지 중앙선관위에 넘겨야 하지만 국회 정세개혁특위가 5개월째 허송세월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게임에 누릴 여야의 첨예한 이견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출범하는 통합 광주전남연구원의 초대 원장과 광주복지재단의 초대 대표 선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의 후보들이 압축돼 이사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인물이 선임될지 주목됩니다. 한미던전 방사성 폐기물 해상 운송이 오는 10월 말 진행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영광 지역 주민들이 합의 없이 이뤄진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호텔리어 9명이 광주에서도 탄생해 새로 생기는 호텔에 취업했습니다. 서울에 이어 지역에서는 첫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의 기준을 정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여야의 의견으로 5개월째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내홍 사태도 문재인 대표의 책임론이 거듭 제기되는 등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총선의 게임의 룰이 여야의 첨예한 의견으로 겉돌고 있습니다. 여당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팽팽히 맞서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출범한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대략적인 선거구 획정 기준을 오는 13일까지 중앙선관위에 넘겨야 하지만 5개월 가까이 아무런 결론도 못 내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은 선거 제도가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이 13일까지 하는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상당히 좀 난망합니다. 여야가 이번 주 초에 의원총회를 갖고 각각의 입장을 정리하기로 해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되지만 특위 활동 시한 연장 등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의 내용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의원들은 지난 주말 이종걸 원내대표와 만남을 가진 자리에서 문재인 대표 체제로는 내년 총선을 치르기가 어렵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앞으로 공동 행보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그 리더십에 대해서 걱정들이 좀 많았어요. 현재 위기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입장들을 견지를 했고. 이 자리에서는 분당이나 탈당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혁신위가 이르면 이달 말에 총선 공천에 대한 혁신안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내홍 확산이냐 봉합이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지역 현역 의원의 잇따른 탈당과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의 연대나 신당 창당 등 돌발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년 총선 기준과 새정치연합 내용이 여전히 안개 속을 헤매면서 지역 정치권의 눈치 보기와 당원 숫자 확보전 등 물밑 수싸움만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오는 9월 출범할 예정인 2개 기관의 대표 선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는 9월 통합 출범하는 광주전남연구원 초대 원장에는 모두 7명의 응모에 3명이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전남대 교수와 전 국책연구원장, 목포대 교수 등이 경쟁하는 가운데 원장 추천인은 내일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해 이사회에 출천할 계획입니다. 역시 9월에 출범 예정인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에 응모한 2명도 추천위원회를 통과해 이사회에 추천돼 이사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원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아시아문화원의 정원 규모가 이번 주 중으로 결정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인 아시아문화원의 인력 규모를 이번 주까지 결정짓고 채용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서류 접수는 오늘로 마무리되며 1차 서류 심사에서는 정원 규모의 3-4배수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문체부는 전당 정부조직에서 일할 전문 임기제 공무원 18명에 대한 채용도 오는 17일부터 시작합니다. 폭염의 고비는 지났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기온이 33도로 어제만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비가 내리면서 더위도 한풀 꺾이겠는데요. 오후 늦게 서해안에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 지역으로 비가 확대가 되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는 비의 양이 10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광주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주는 폭염이 누그러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 통일과 새로운 한일 관계 정립을 위해 여야가 국토 순례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광주를 출발해 임진각까지 540km를 5박 6일 동안 순례하며 선조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게 됩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복에서 통일로 한일로 자전거 국토 순례단 화이팅!
이종걸 원내대표와 조원진 새누리당 부대표 등 여야 의원과 시민 50여 명이 선조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는 순례길에 나섰습니다. 광주를 출발해 오는 14일 임진각까지 5박 6일 동안 540km를 달리는 순례단은 동학혁명이 일어났던 정읍과 윤봉길, 안중근 의사 유적지가 있는 예산과 부천 등을 거치게 됩니다. 이들은 최근 일본 아베 내각이 과거사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선조들의 숭고한 독립운동 정신으로 새롭게 한일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베를 넘어서겠습니다. 일본의 반평화를 넘어서겠습니다. 동아시아의 평화의 상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을 통해 빠른 시일 안에 평화 통일을 이뤄내는 것이 선조들의 한일 독립운동 계승이자 진정하고 완전한 광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픈 역사를 새긴 광주 평화의 소녀상이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만들어져 오는 14일 광주시청에서 개막식을 갖습니다. 또 15일에는 광주 월드컵 보조경기장에서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국민화합축제가 열리고 다음 달에는 광주 학동 역사공원에 백범 김구 선생 기념관이 문을 여는 등 광주 전남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 광산구와 전라남도가 광산군 시절의 땅을 놓고 소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산군은 1988년 광산군 시절 전라남도에서 광주시로 편입될 때 이관되지 않은 토지 7,189제곱미터를 돌려달라고 전라남도에 요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 당시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협약에 따라 공공재산으로 이관되지 않은 땅은 도의 소유라며 이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광산군은 전라남도가 토지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광주시가 시민 복지 기준 마련을 위한 시민 500인 원탁 토론회를 오늘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갖습니다. 참가자들은 소득과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분야별 시민 복지에 대한 우선순위와 기준선을 마련하고 복지 기준 실현을 위한 최우선순위 정책 과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토론회는 2시간 동안 이어지며 현장에 참여한 500명의 시민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학병원 유치 문제에서 시작된 지역과 대학의 갈등 속에 여수시가 전남대 통합 성과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올해로 통합된 지 10년, 전남대 여수 캠퍼스가 지역 속의 대학으로 자리 잡기에는 갈 길이 멀다는 결론입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대가 전남대에 통합된 이후 학생 수는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통합 당시 4,500여 명이었던 학생 수는 단과대 학과 감소와 함께 지난해엔 3,500여 명으로 1,0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용역 보고서는 이에 대해 학생 1인당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따져볼 때 1,200억 원이 넘는 소득이 줄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눈에 보이게 이렇게 확 줄어드니까 거의 한 1년 버티고 못 나간 사람들도 꽤 있어요. 전남대는 이에 대해 학생 수 감소는 정부의 대학 구조 개혁에 따른 정책적인 측면이 크다고 반박합니다. 또한 신입생 충원율과 교수 연구비, 연구 논문 수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대학 경쟁력이 향상됐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제가 경상도에서 왔는데 전남대 여수 캠퍼스 아니고 여수대였으면 학교를 잘 몰랐을 것 같아요. 논란의 핵심인 대학병원 분원 유치에 대해 용역 보고서는 한의대 유치 실패로 통합 당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남대는 순천 신대지구에 종합병원을 설립하기로 투자 협약을 하고 있어 여수 지역의 발전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남대는 이에 대해 신대지구 투자 협약은 병원 설립이 아닌 운영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른 형태의 전문 병원 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이번 용역 결과에 대해 여수 지역의 뿌리 깊은 소외감을 잘 드러냈다는 평가와 함께 통합 문제를 인구 감소와 같은 시정 문제와 무리하게 연관지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남대가 지역에 좀 더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와 교육기관으로서의 성장을 주목해달라는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그제 새벽 핵심 설비에 화재가 나면서 가동을 멈춘 한비원전 2호기에 대한 정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전본부는 터빈실에 있는 전압 변성기에 불이 나며 냉각제 펌프가 멈추고 원자로 가동이 자동 중단된 데 대해 제작사와 함께 부품 송산 원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원인 조사가 끝난 뒤에는 관련 부품 교체가 이루어지며 한빛 2호기는 원안이 승인 뒤 재가동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한빛원전 방사성 폐기물 해상 운송과 관련해 주민들이 자신들과 합의 없이 이뤄졌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 환경공단은 한수원이 지난달 방사성 폐기물 인수의뢰 신청서를 접수함에 따라 오는 10월 말 한빛원전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1000드럼을 해상 운송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어민들은 해상 운송에 앞서 안전성 검토와 시험 운항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수 향일암 인근 군부대 생활관 신축을 놓고 인근 주민과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수시 돌산읍 인포마을 주민들은 군부대 생활관 신축으로 인해 향일암 주변의 풍광을 해칠 수 있고 풍수지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공사 시작 예정일인 오는 10일 물리적으로라도 공사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군부대 측은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 공사라며 기존의 생활관이 낡아 장병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어 공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해안으로 밀려오다 갑자기 먼 바다로 빠르게 되돌아가는 역파도를 이안류라고 하죠. 전남의 한 해수욕장에서 이안류가 발생해 피서객 수십 명이 긴급 구조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김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완도의 한 해수욕장. 넓은 바다 위에서 사람들이 튜브에 매달린 채 파도에 휩쓸려 나갑니다. 하나둘씩 구조된 물놀이객 수는 30여 명. 모두 이안류에 밀려 떠내려간 겁니다. 5명이 한 튜브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도 뒤집어진 사람도 있었고요. 막 울고 살려달라고 소리도 치고요. 해저, 언덕 등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이안류는 해안 가까이 밀려든 바닷물이 좁은 폭의 지형을 통해 썰물처럼 빠르게 빠져나가는 현상으로 역파도로도 불립니다. 최근 5년 동안 74건의 이안류가 발생해 1,200여 명이 구조되는 등 물놀이객이 많은 여름철에 그 피해가 큽니다. 이안류를 만났을 경우 물을 거슬러 해변으로 헤엄치는 것은 삼가고 해안선과 평행 방향으로 헤엄쳐 이안류 흐름에서 벗어난 뒤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안류 발생 해역이 늘고 예측 정보 시스템이 운영되는 해수욕장도 전국에 4곳뿐이어서 해경이 민관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지역마다 이안류 대처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국내 최초로 뱀과 파충류를 소재로 한 한평군 양서 파충류 생태공원이 지난해 10월 개관한 이후 유로 관람객 1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관과 사막관, 열대관, 아나콘다관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한평 양서 파충류 생태공원은 국내 89종 700여 마리를 직접 보거나 만져볼 수 있습니다.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가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휴관 없이 특별 운영되고 있는 우주발사 전망대는 지금까지 5천여 명의 관람객이 찾았으며 야간에는 다도해 해상과 어우러진 LTE 조명으로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놀이 안전명소인 남열 해수욕장과 주변의 트레킹 코스까지 갖추고 있어 피서와 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송정 역전 매일시장과 무등시장이 중소기업청의 2015년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상인은 창업 전문 멘토와 연결을 통해 창업 교육과 마케팅 등을 지원받고 2,600만 원의 안팎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 시장은 8월 중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시장상인회를 중심으로 사업단을 구성하고 청년상인을 모집해 사업에 나서게 됩니다. 중증장애인 호텔리어가 광주 지역에서도 처음으로 탄생했습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광주지사는 9명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달간 호텔리어 교육을 진행했고 이들 모두가 광주 상무지구에 문을 열 예정인 스테이 53 호텔에 취업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호텔리어는 2013년 서울에서 7명이 배출된 이래 지역에서는 처음 탄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포츠시대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역전 만루포를 앞세워 NC의 연승을 저지했습니다. 우려 속에 등판한 양윤종 선수는 든든하게 마운드를 지키며 승리를 챙겼습니다.
승리를 가져오는 역전 말루포. 앞서 NC의 홈런 2방을 맞고 끌려가던 경기는 이 말루포로 단숨에 뒤집힙니다. 해결사는 백용환 선수였습니다. 데뷔 첫 말루 홈런이자 시즌 7호포. 18개의 안타 중 홈런이 7개, 팀이 필요할 때마다 한 방을 터뜨리며 차세대 거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어 나지완도 시즌 6호 홈런을 쏘아올리며 오랜만에 속 시원한 공격력을 선보입니다. 신예 박찬호 선수는 공수에서 쏠쏠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어려운 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해냈습니다. 3루 주자를 불러들이는 일명 스퀴즈 번트를 성공시키며 한 점을 올리고 재빠르게 미끄러지며 날카로운 타구를 잡아내고 빠르게 송구까지 연결시키는 명품 수비도 선보였습니다. 에이스 양현종은 7이닝 2실점 호투를 펼쳤습니다. 지난 넥센전에서 8실점으로 무너지며 패전 투수가 된 양현종에게 연패는 없었습니다. 타선의 득점 지원에 힘입어 여름 부진의 우려를 잠재우며 시즌 11승을 올렸습니다. 후반기 연승 이후 부진에 빠진 기아 타이거즈는 NC의 귀중한 1승을 챙기며 2승 4패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현재 49승 51패로 7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화가 5위 자리를 탈환했고 기아가 한 게임 반차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계량기기가 설치되는 아파트가 확대됩니다. 광주시는 가구별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 수수료를 부과하는 RFID 계량기기를 올해 14,000가구를 추가 설치해 10만 6천 가구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대상 가구가 광주 지역 전체 아파트의 31%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쓰레기 배출이 줄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내년 1월부터는 공공자원화 시설에 반입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하루 450톤씩만 반입한다는 방침입니다. 광주시가 50세 이상 퇴직자 100명에게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모집 대상은 행정 경험을 활용한 행정사무 지원 및 방문 상담과 요양보호사 강의교육, 탈북자 대상 우편 및 예금 업무 상담 등이며 만 50세 이상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퇴직자들이 응모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에게는 하루 최대 16,000원의 참여 수당과 8,000원의 활동 시비를 제공하는데 광주 곰돌이 봉사에 문의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일 별세한 한국무용가 고 임혜방 선생에게 은관 문화훈장이 추서됐습니다. 문광부는 평생 우리 춤의 전승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며 문화융성과 전통예술 발전에 기여한 임혜방 선생의 공적을 기리고자 훈장을 추서했다고 밝혔습니다. 승무와 살풀이 춤의 대가로 목포 출신인 우봉 임혜방 선생은 지난 7일 향년 88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폭염의 고비는 지났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로 어제만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폭염도 한풀 꺾이겠는데요. 오후 늦게 서해안에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 지역으로 비가 확대가 되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오겠고 곳에 따라 벼락이 치고 또 돌풍이 불어오기도 하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겠지만 차차 구름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광주가 24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성과 담양이 31도, 구례 35도, 장흥 33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겠고 특히 남해안은 오전까지 물결이 높게 일다가 차차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해수욕객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일과 모레 사이에 비가 내리면서 광주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폭염의 기세는 누그러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